여러분, 만약 제가 코카콜라가 항상 1등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나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하고 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다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잠깐 사연은 좋아요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의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깬 혁신의 아이콘. 저는 미국 출신의 식음료 시장 분석가 마이클 스펜서입니다. 어릴 적부터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코카콜라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저에게 코카콜라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의 자부심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펩시 제로 라임이 출시되었을 때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한국? 거기서 나온 음료가 세계 시장을 뒤흔든다고? 말도 안 돼.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 나라가 진정한 글로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저의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펩시 본사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고 결국 저는 직접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에서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풀 새도 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 여러 마트를 돌며 제품 진열대를 하나하나 살폈죠.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알던 세계에서는 코카콜라가 항상 1위였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나.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대에는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코카콜라보다 펩시를 더 전면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손님들이 망설임 없이 펩시를 집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펩시 제로 라임 많이 나가나요? 점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제로 콜라예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요. 코카콜라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곧바로 마케팅 전문가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왜 펩시 제로 라임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분석해야 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거듭한 끝에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1. 달라진 입맛과 트렌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하지만 단순히 제로 칼로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일반적인 제로 콜라보다 산뜻하고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기존의 제로 콜라가 주는 인공적인 단맛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펩시 제로 라임은 그런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줬죠. 청량감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2. 강력한 마케팅 전략. 펩시는 단순히 제품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게다가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펩시는 이런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과거 한국에서는 코카콜라가 고전적인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반면 펩시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죠. 특히 제로 라임 버전은 기존의 콜라와 차별화되는 스타일리시한 음료로 포지셔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소비자층이 자연스럽게 펩시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어. 펩시는 한국 시장에서 코카콜라를 넘어설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과연 코카콜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격할까요?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진짜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저지른 실수, 펩시 제로 라임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준을 정하고 세계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소비자는 똑똑해집니다. 과거의 영광만 믿고 안주하는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혁신을 주도한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모한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제품 가격을 2배 이상 올린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즉시 눈치챘고 곧 분노가 퍼졌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비싸? 이 질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곧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뉴스 기사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분노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봉인가? 이 질문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단순히 콜라 한 병의 가격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존중, 충성심, 공정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마케팅팀의 몇몇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소비자들이 계속 코카콜라를 살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선택지를 원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등장. 신선했습니다. 색달랐습니다.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코카콜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펩시 제로 라임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만히 당하지 않아. 편의점의 매대가 증명해줬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편의점들은 재고를 더 자주 채워야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진짜 경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오만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충성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은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충성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한국 시장에서 그 한계를 몸소 경험한 것이죠.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변화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과연 코카콜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격할까요?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진짜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펩시 제로 라임 마케팅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직접 듣고 싶었죠. 그들은 단순히 코카콜라의 실수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전략이 있었습니다. 1. 제로 슈거 문제 해결하기. 기존 제로 슈거 탄산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맛이었습니다. 대부분 인공적인 단맛이 강했고 이상한 뒷맛이 남아 꺼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펩시 제로 라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라임이라는 신선한 변화를 추가했습니다.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시트러스 향이 인공적인 맛을 덮어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상쾌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줬죠. 소비자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기존 제로슈거 음료를 마실 때처럼 찡그리는 대신 또 한 모금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단순한 제로슈거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2. 코카콜라를 그들의 방식으로 이기다. 코카콜라가 가격을 올리는 동안 펩시 제로 라임은 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저렴하고 부담 없고 공정한 가격. 단순한 전략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왜 더 비싼 코카콜라를 사야 하지? 소비자들의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더 새롭고 더 맛있고 더 저렴한 펩시 제로 라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 소비자들은 코카콜라 제로 대신 펩시 제로 라임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캔 하나씩. 3.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트렌드. 하지만 펩시 제로 라임은 맛과 가격에서만 승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펩시 제로 라임을 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협업했습니다. SNS 스타들과 손잡았습니다. 유튜버들을 활용했습니다.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재고가 부족했고 소비자들은 펩시 제로 라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온 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소비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코카콜라가 절대적인 1위였던 시장에서 펩시가 반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고한 지 몇 주 후 우리는 유럽 시장의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펩시 제로 라임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소비자층에서 이 음료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저는 현지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유럽에서도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던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놀랐어요. 코카콜라의 강한 충성도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생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아요. 새로운 걸 원하고 신선한 감각을 찾고 있죠. 펩시 제로 라임은 딱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현상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기존의 강자에 대한 피로감, 새로움을 향한 갈망,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 유럽 시장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코카콜라의 본진이었죠. 이곳에서 펩시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펩시 제로 라임의 점유율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층이 이 제품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곧바로 현지 마케팅 팀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 속에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보입니다. 몇몇 슈퍼마켓에서는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 제로보다 더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펩시 제로 라임은 기존 펩시보다 더 트렌디한 느낌을 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잠시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출장을 가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음료 시장을 바꿨다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카콜라는 여전히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펩시 제로 라임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감각, 새로운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펩시 제로 라임이 바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에게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경제, 문화, 기술 모든 것이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장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며 글로벌 시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익숙한 브랜드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제품이 선택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강한 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새롭고 더 좋고 더 감각적인 것이 나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빠른 변화가 시장을 뒤흔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펩시 제로 라임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정확히 읽고 기존 제품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감각적인 브랜드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격, 품질, 경험 모든 요소를 고려해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한국에서 통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먼저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먼저 성공한 제품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가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료 시장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패션,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상징이며 글로벌 시장 변화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미국이 트렌드를 만들고 세계가 그것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은 깨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소비자는 똑똑해진다. 과거의 영광만 믿고 안주하는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혁신을 주도한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